제가 녹화를 지금 시작을 좀 할게요. 자, 9월 25일 주말 특강입니다. 자, 녹화는 뜨고는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올려드립니다. 예. 제 모든 강의는 라이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잭슨 홀입니다. 잭슨 홀. 미국 잭슨 홀이라는 곳에서 파월이 연설을 한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장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됐고, 자, 8월 말에 보면요. 8월 말에 보면 요 차트 보세요. 자,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자,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까지 7월, 8월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수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자, 이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 한마디로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확 꺾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지수가 확 꺾여버렸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신다라는 거죠. 예, 물론 제 방송을 굉장히 좀 오래 들으시고 제 주말 특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많이 참여를 하시고 등등. 하여튼 제 옆에서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포인트를 딱딱 짚어 드리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지만, 사실상 저를 처음 보시거나 주말 특강을 처음 들으시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아니면 이제 선물이나 사실은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죠? 혹시 제 주말 특강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3번 한 번씩 눌러볼까요? 제 주말 특강에 오늘 처음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 3번. 네. 추자돈님, 송년님, 전취래님, 광현님, 미연님, 오주식님, 버티지 말자님도 처음이세요 혹시? 아, 처음이세요? 옐로우 카드님. 네. 일단은 잘 들어오셨고, 예, 나무님 감사합니다. 잘 들어오셨고, 하여튼 여러분들 뭐 매매를 하든지 간에 뭐를 하든지 간에 처음 뭐 며칠 하실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는 전문가가 자리 찍어준다고 해서 수익 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이거 정도는 아셔야 되고 제가 해드리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뱅글리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잭슨홀 미팅 때 굉장히 우리 전 세계 선물이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 옵션까지 포함해서 금융인들이 파월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안 좋은 얘기했습니다.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했느냐. 일단 제가 간략하게 조금 요지를 설명을 드리면 요겁니다. 자, 파월 발언의 요지부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예요? 정말 한 글자도 버릴 것 없는 간결하고 단어한 문장으로 얘기를 했어요. 파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귀추를 많이 주목을 했고,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굉장히 우리가 정말 정말 한 달 전부터, 그죠? 한 달 전부터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 딱 8분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7분 몇 초라고 해요. 8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짧게 얘기를 했고,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내려간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4번.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방에서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채널을 4개 열었고요. 채널 4개 열었기 때문에 제가 4군데를 지금 다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저 잘 아시는 분들, 혹시 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저는 호응이 없으면 그 방은 마이크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끕니다. 다른 3군데만 제가 진행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호응 많이 하세요. 제가 누르라는 거 다 누르시고요. 눈치 보지 마세요. 나다 싶으면 그냥 누르십시오. 아셨죠? 예, 눈치 보다가 끕니다. 자, 그래서 한 글자도 버릴 것 없는 간결하고 단호한 문장이었어. 이게 8월 달에. 자, 오늘 내 발언은 굉장히 짧을 것이고, 그리고 내 포커스는 굉장히 좁을 것이며, 그러니까 쟁점 사항은 좁다 이거죠. 쟁점은 좁게 말할 것이고, 내 메시지는 뭡니까? 굉장히 직설적일 것이다. 라는 걸 파월이 이때 이게 잭슨홀 미팅이거든요. 굉장히 화난 사람처럼 보이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잭슨홀 미팅의 라이브를 제가 이제 찍어 온 겁니다. CNBC에서. 한 글자도 버릴 것 없는 간결하고 단호한 문장. 정말 이거는 제가 이제 쓴 거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뭡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 인플레이션 2%까지 잠깐만요. 인플레이션 2%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두 번째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7, 8 자, 물가 지표를 측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PCE 지표입니다. PCE 지표.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개인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조금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은 PCE보다 약해요. PCE보다 약한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을 비교를 해보면 6월달 게 9.1%나 올랐어요. 그죠? 6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9.1%란 얘기고 여러분들이요 9.1% 정도 9.1% 정도 가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요. 100만 원이 아니고 9만 1,000원을 떼고 받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5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해지시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소비자 물가지수 9.1%였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8.5%까지 내려왔습니다. 8.5%. 오케이? 자, 8.5%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비율이죠. 큰 비율이어서 뭡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케이?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뭡니까? 시장은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뭡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9.1에서 8.5까지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금리 인상을 지금 올해부터 쭉 해와서 지금 7월 달부터 장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왜 올랐어요? 2022년 볼게요, 여러분. 자, 2022년은요, 여러분, 헬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16,000포인트에서 11,000까지 떨어졌습니다. 5,000포인트가 넘게 떨어졌는데 이게 왜 떨어졌습니까? 금리 인상, 긴축 정책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긴축 정책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긴축 정책을 왜 했느냐? 월봉을 보시면 자, 이거 보이시면 6번 여러분. 이게 월봉입니다. 나스닥 월봉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2008년 11월입니다. 2009년부터 이제 오바마죠. 자, 이게 2008년에서 2009년에 미국은 금융 위기가 옵니다. 모기지 채권, 모기지 저당 채권, MBS라고 하죠. 그 채권이 부실화가 돼요. 우리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미국 영화 중에 빅쇼트라는 게 있어요. 빅쇼트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영화제에 빅쇼트가 있어요. 요거 혹시 안 보신 분 7번. 나 이거 안 봤다. 뭐 안 봤다. 7번 한번 눌러보세요. 예. 이거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2008년, 200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 2시간짜리 영화가 2시간 좀 넘을 거예요. 이거 하나 보시면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자, 아셨으면 8번. 빅쇼트 영화 이거 하나만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미국의 금융위기. 금융위기라고 하죠. 예. 미국의 금융위기가 일단 일어나서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근데 지금 뭐예요? 16,000포인트까지 올라온 거예요. 13년 만에. 자, 보이시면 9번.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느냐? 금융위기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부터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기 시작합니다. 예. 왜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시장에 돈을 굉장히 많이 뿌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요.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에 타고 다니면서 그 밑에다가 사람들한테 돈을 그냥 막 뿌려주는 이런 거를 비유해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번. 그만큼 뭐예요? 시장에다가 돈을 갖다 뿌렸어요. 왜냐? 돈을 갖다 뿌려야 사람들이 돈을 쓰죠. 그러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늘어나죠. 기업의 생산 활동이 늘어나서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면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 노동자들을 더 고용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물량 주문이 많은데 인력이 딸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야근시키죠. 야근시키면서 야근 수당 주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받습니까? 월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 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규 채용을 하죠. 그럼 그 사람들도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으면서 소비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의 순환 사이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이때부터 13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풀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이것만 보면은 딱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전초전까지가 어디예요? 빅쇼트예요. 빅쇼트. 오케이? 빅쇼트. 그게 이제 영화에 다 나오니까 영화 한번 꼭 보세요. 예. 진짜로 꼭 보세요. 보시면 제가 1시간 2시간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영화 보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자, 돈을 풀었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시장에 통화량이 많이 공급이 되면 뭐가 생기나요?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이제 물가라는 뜻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 자,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좋은 경제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좋은 경제 상황이다. 물가는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신라면, 60년대 신라면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자, 1960년대 신라면이 뭐 예를 들어서 200원이었으면 지금은 얼마입니까? 뭐 1200원 정도 하죠. 예. 이겁니다. 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나라의 정상적인 경제는 물가가 항상 오릅니다. 왜? 인구가 많아지고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돈을 더 많이 소비를 하죠. 산업이 발달하면서 뭡니까? 여기에서도 돈이 많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 돈이 풀린다라는 건 돈의 통화량이 증가를 하는 거죠.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 화폐의 가치,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여기서도 돈, 저기서도 돈. 옛날에 울산 같은 지역에 제가 이제 울산 친구들이 좀 많은데 울산 같은 지역에도 뭡니까? 그 옛날에 돈이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지나가는 개새끼도 돈 10,000원씩 물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나라의 정상적인 경제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항상 오르게 돼 있어요. 자, 이해되시면 2번. 예, 거제 울산. 그쵸? 예. 잘 살던 동네.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르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게 좋다고 하면서 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느냐? 과유불급입니다, 여러분. 항상. 인플레이션이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다. 9.1%로. 자, 이해되시면 한번. 이게 지금까지의 스토리. 오케이? 이게 지금까지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안 좋아져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여러분들 100만 원 받아서 여러분들 90만 원밖에 못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처분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줄죠. 소비가 줄면 내가 물건을 덜 사잖아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돼요? 기업도 성장 가능성이 낮아지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여러분들을 자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돈을 덜 받는 게 아니라 잘린단 말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도 기업과 가게가 좋지 않으니까 세금을 더 못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삼중고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4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으면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예, 잠깐만요. 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테이퍼링이었어요. 두 번째가 금리 인상이고요. 세 번째가 QT입니다. 자, 테이퍼링은 뭐냐면 사전적인 뜻은 이제 물줄기를 가늘게 한다. 가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물줄기를 가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냐면요. 자, 정부에서 혹은 중앙은행에서 시장에다가 돈을 뿌립니다. 돈을 뿌려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13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뿌려서 생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장에 돈을 뿌렸던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뺏어오면 되겠죠. 시장에서. 이해되시면 5번. 자, 오늘 조금 빨리빨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할 게 되게 많고요. 다음 주까지 못해요. 예, 다음 주까지 못합니다. 다음 주도 제가 스케줄이 지금 꽉 차 있어가지고 조금 빨리 나가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이해 다 되시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시장에 돈을 뿌렸는데 이 시장에서 돈을 거둬 들여야 돼요. 자, 근데 양아치 새끼처럼 죄송합니다. 새끼라는 표현 제가 쓰지 않을게요. 이게 요즘에 새끼라는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예. 양아치처럼 야, 돈 내놔 이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내가 용돈을 받고 있는데 용돈을 한 번에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발심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용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던 거를 어떻게 돼요? 용돈을 80만 원, 70만 원, 50만 원으로 줄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조금 반발심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6번. 100만 원을 계속 시장에다 뿌렸는데 이거를 야, 이제부터 우리 돈 안 줘. 그냥 내놔.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이 반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야, 뭐 이번 달에 100만 원 주고 다음 달에 80 주고 다다음 달에 60만 원 주고 이렇게 줄여가자. 그래서 어디까지 줄이자? 제로까지 줄이자. 이게 뭐예요? 테이퍼링이다. 자, 이해되시면 7번. 테이퍼링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테이퍼링이란 단어를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싹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이 뭐다고요? 물줄기를 가늘게 한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용돈을 줄이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돈 공급하는 걸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거를 줄이는 거니까 뭡니까? 시장에서 돈을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대신 시장에다 돈 줄이는 걸 확 끊어버리고 아예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발심이 커지니까 충격 완화를 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셨으면 8번. 어렵지는 않죠. 제 설명이 어려우면 9번 누르세요. 예. 제가 어렵게 하지는 않으니까. 예. 영현이치님, 제 설명이 어렵습니까? 그래요. 조금 더 쉽게 할게요. 네. 조금 더 쉽게 할게요. 네.
예, 점점님 감사합니다. 해무리님, 네, 오랜만에 오셨고, 네, 괜찮습니다. 예.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테이퍼링이다. 테이퍼링.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작년 10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제가 9월인가 10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면서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이 그 저기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라고 기자단이 물어보니까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한번. 금리 인상 안 한다. 협상 테이블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투자자님. 예, 기억나시죠? 근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100% 한다. 거짓말이다. 이것도 기억나시면 1번. 제가 지금 시장의 지수를 굉장히 잘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뭔가가 뛰어나서 잘 맞추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런 거예요. 예, 원래 이래요. 원래 이게 하나의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퍼링하고 1, 2년 있다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안 잡히면 큐티까지 가는 게 이게 그냥 루틴입니다. 루틴. 자, 2-2번. 이게 루틴인데 테이퍼링을 하는데 금리 인상 없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시겠어요? 네. 제가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릴 테지만 파월은 뭐예요? 변호사입니다.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 말 별로 잘 믿질 않아요. 원래. 그 제가 9월달, 10월달에 웃기지 말아라,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바로 발표된 게 뭐였습니까? 테이퍼링 조기 종료. 4개월인가 만에 끝냈죠. 한 6개월, 8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테이퍼링을 4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금리 인상으로 빨리 가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3번. 이게 시그널이었어요. 급한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테이퍼링을 그냥 조기 종료를 해버렸어요. 4개월 만에. 그죠? 그 다음 달에 바로 뭐 했습니까? 금리 인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테이퍼링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한 다음에 이거를 보고 1, 2년 정도 있다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금리 인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게 안 잡히면 뭡니까? QT. 양적 긴축을 한단 말이에요. 대차대조표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 1년 사이에 이게 다 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는 작년 9월 달에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파월도 알고 있고 솔직히 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를 계속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4번.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굉장히 특별하거나 뭔가를 굉장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왜냐? 원래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자랑질하는 게 아니고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과 비전공자들, 전문가 중에서도 비전공자들 계시거든요. 그게 차이입니다. 차이. 거시경제학적 시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차이예요. 이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한다. 왜냐? 정해진 수순이다. 이거는. 원래 하는 거다. 금리 인상 안 할 거면 테이퍼를 뭐 하랍니까? 안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한 안 써지냐 이씨. 물가를 잡기 위한 크게 세 가지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 QT. 대차대조표 축소인데 요거 QT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문제였다. 뭐가 문제였냐면 자,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쭉 올해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 쓸데없는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이거 제가 13,918 라인 넘지 않는 이상은 요거 못 넘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740 라인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나스닥이. 최종적으로 제가 제시를 했던 게 13,918 라인이었어요. 13,918 라인.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 넘지 못하고 봅니까? 또 시장 하락했다. 지금 어떻게 돼요? 연 최저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지금.
연 최저점에 거의 도달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지금 죄송한데 해남님 들어오셨나요? 해남님? 못 들어오셨나요? 톡방에 계신 분들은 해남님한테 피드백 주지 마세요. 예. 꼭 저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런 분들은. 자, 어차피 나중에 뭐 안 들어와요. 예. 나중에 뭐 정방도 안 들어오고 딴 것도 안 하시고요. 저런 분들은 원래 안 하시니까 피드백 주지 마세요. 제가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역방향으로 봤다. 이게 역방향이에요. 금리 인상이 되면 밑으로 까는 게 이게 정방향이고 이게 위로 올라온 건 뭐예요? 역방향인데 왜 역방향으로 시장은 반응을 했느냐죠. 왜 도대체 왜? 자, 인플레이션이 9.1에서 8.5로 조금 급속하게 내려가니 시장 참여자들이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두 번째,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시장이 2달 동안 오른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5번. 근데 시장이 2달 동안 올랐어도 안티들이 저한테 개지랄을 했어도 저는 뭡니까? 항상 뭐예요? 대세 하락이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페이크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면 6번. 자, 제 방송은 비속어와 함께 하는데요. 그렇게 불편한 비속어는 제가 안 씁니다. 네. 조금 이해하시고. 네. 안티들이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요즘에는 막 개새끼 소새끼보다 이새끼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새끼 쓰면 저희 국정원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서. 자, 쓸데없는 시장에 시그널을 준 거예요. 파월이 줬어요. 파월이. 왜냐? 파월은 말을 되게 우리가 이제 매둘기라고 하잖아요. 얼굴은 머리는 매고 몸은 비둘기 매둘기라고 하는데 되게 말을 어정쩡하게 합니다. 애매하게. 진짜 짜증나게 하거든요. 시장은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돼요. 왜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되냐면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이 대비를 합니다. 자, 이해되시면 7번. 이런 송아지 같은 녀석. 예.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 여러분들 그리고 저 같은 개미들한테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되나? 내가 홀딩하고 있어야 되나? 지금 그런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확실한 시그널을. 근데 파월은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것과 내년에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래서 패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죠. 금리를 1.0포인트 올려야 된다. 금리를 1.0포인트 올려야 된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페드는 뭐예요? 승기를 잡았다. 여기에서 시장을 더 눌러야 된다. 시장을 더 눌러놔야 물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시장을 더 눌러놔야 더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자, 이해되신 8번. 지금 병이 걸린 건데 이 병을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빨리 치료를 해야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시그널을 주니까 시장이 다시 오른 거예요. 여기에서 뭡니까? 개미들은 많이 죽을 겁니다. 예? 많이 죽을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지금. 오른 만큼 내렸지 않습니까? 죽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 파월이 작정을 한 게 뭡니까? 잭슨 홀이다. 작정을 하고 발언을 한 게 잭슨 홀이다. 단 8분 동안 뭡니까? 전 세계의 시장을요 폭락을 시켜버렸습니다. 8분 만에. 여기 보세요. 2%의 인플레이션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그죠? 우리의 포커스는 제 의역을 한 건데 포커스는 2%까지 가는 거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2%까지. 그 두 번째 뭡니까? 높은 금리 그리고 더딘 성장. 그리고 이게 굉장히 웃긴 단어죠.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 경제학 공부하면서 이런 거는 제가 처음 읽어본다. 자, 굉장히 높은 금리 그리고 낮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뭡니까? 소프트 레이버 마켓 컨디션스. 그러니까 부드러운 노동 시장의 환경. 부드러운 노동 시장의 환경은 bring down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 이 소프트 레이버 마켓 컨디션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실업률의 상승입니다. 이거는. 자, 들으셨으면 9번.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잭슨홀 미팅에 대한 리뷰를 들으시면 아, 뭐야. 다른 방송하고 다른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 방송이랑 틀릴 게 없잖아. 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뭐예요? 잭슨홀 리뷰는요. 필립스 곡선의 회기입니다. 회기. 필립스 곡선의 회기. 자, 필립스 곡선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고 특히나 2022년부터 필립스 곡선, 노동시장, 시간당 임금, 실업률 어마어마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시면 0번. 특히나 이 필립스 곡선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전문가들도 방송상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그냥 제가 쳐드린 거예요. 왜냐? 이거니까. 이거예요, 그냥. 자, 2022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냥 이 필립스 곡선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필립스 곡선의 회귀. 파월은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필립스 곡선이 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필립스 곡선은 필립스 교수가 세운 경제학적 이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딱 이거예요. 자, 여기가 물가고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업입니다. 실업률. 물가와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다. 이게 뭡니까? 필립스 곡선입니다. 자, 아셨으면 1번. 물가와 실업률은 반비례다. 자, 물가가 높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물가가 높다라는 것은 경기가 과열됐다. 경기가 과열되면 쿨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쿨다운을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됩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럼 뭐예요? 금리 인상을 해서 돈을 뺏은 다음에 경기를 쿨다운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는 잡힙니다. 물가가 잡히는데 여러분 경기가 과열돼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죽여요. 경기를 죽이면 뭐가 높겠어요? 실업률이 높아지겠죠. 경기가 죽으니까. 자, 이해되시면 2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필립스 곡선이 여기에서는. 제가 1년 내내 주구장창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방송에서. 물론 주말 특강 잘 안 들으시고 제 방송 안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이실 텐데 진짜 올해에만 제가 100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에만. 그래서 뭡니까? 파월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물가를 우리가 잡을 건데 실업률의 상승 없이 잡겠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개소리입니다. 이거. 자, 이거 아시면서 한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파월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개소리다. 실업률의 상승 없이 물가 잡는 건 없다.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가 박살나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200년 동안 이어온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말 반대로 가면 경제가 좋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요, 이게 다 맞습니다.
왜냐? 경제학은 데이터에 근거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확률에 근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을 확률이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페드에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게 뭐예요?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돼요. 경기가 박살나야 되는데 경기를 연착륙시키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4번. 연착륙이 아닙니다.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고요. 경기 박살나야 됩니다. 그래야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필립스 곡선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필립스 곡선의 회귀라고 너는 그럼 왜 얘기하느냐? 근거가 뭐냐? 보여드릴게요. 파월 의장,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파월 의장 필립스 곡선과의 결별, 시장은 연준 변화 선호. 자, 보세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연관 관계를 정의한 필립스 곡선과의 결별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연준이 다시 파월입니다. 파월이 다시 필립스 곡선으로 돌아올지 여부는 시간이 알려주겠지만 현재 시장은 연준의 역사적인 변화를 반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자, 이거는요 2020년 기사입니다. 자, 아셨으면 5번. 이게요 2022년 올해 기사가 아닙니다. 2020년 기사입니다. 두 번째, 파월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필립스 곡선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다. 파월 의장은 28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증언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급 병목 현상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그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승은 대부분 매우 작은 카테고리에서 나올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고용과 인플레이션 상충 관계의 필립스 곡선에 대한 질문에는 기자가 질문했겠죠? 자, 인플레이션은 점차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기자가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이 질문에 파월이 직접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여전히 원만하다. 그것은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필립스 곡선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다. 이거를 제가 해석해 드리면 뭡니까? 물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이나 나는 필립스 곡선을 믿지 않는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 이론을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물가 낮추고 실업률 높이지 않겠다. 이 기사는 2021년의 기사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6번. 2020년과 2021년에는요. 파월은요. 필립스 곡선을 부정했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 대전제를요. 부정했습니다. 물가는 내가 잡을 거야. 하지만 실업률 높이지 않을 거야. 실업률 높이지 않다라는 건 뭡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야랍니다. 자, 이거를 이 두 마리 토끼를 계속적으로 잡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7번. 이 지지율과도 관계 있죠. 맞습니다. 자, 이해되시면 7번.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파월의 생각. 잭슨 홀 미팅 전에. 근데 뭐예요? 잭슨 홀 미팅에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했죠. 나이스 가이라고. 정말 나이스 가이라고 시장을 나이스 가이라고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제부터 정상적인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를 동반해서 경기가 박살나는 게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자, 이해되신 8번. 이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외우세요. 뭐 주식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주식 박살나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요, 해외 선물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리고 뉴스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뉴스 여러 가지를 보고 내 생각, 내 분석, 맞는 사람 거를 찾아서, 맞는 신문사 거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뭡니까? 분석까지 해드리는 사람이 저란 사람이에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자, 이해되신 9번. 뉴스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건 아나운서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제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게시방 보세요. 지금 200명이 넘게 들어오셨습니다. 일요일 날 밤 11시가 다 되는 이 순간에. 응? 자, 제가 잭슨홀 미팅 전에 파월이 이 발언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파월은 제가 파월이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뭐 다른 분들은 저랑 뭐 한 6개월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제가 파월을 정말 싫어했던 이유 뭐예요? 확신한 시그널을 안 준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장을 자꾸 부정해요. 이론을 자꾸 부정합니다. 이론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론을 자꾸 부정해요. 물가 잡는데 경기 침체 없게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잭슨홀 미팅 때는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뭐예요? 시장은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내가 꼭 잡겠다.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인플레이션을 꼭 잡겠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잭슨홀 미팅에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잭슨홀 미팅 이틀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번. 그래야 시장은 뭐예요? 잘 간다. 정상적인 흐름으로 간다. 정상적인 흐름은 뭡니까? 예,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오르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프니까 치료를 받아야지. 두 번째,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확신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 왜? 확신한 시그널을 안 주니까 지금 시장이 개판이 된 겁니다. 왜 올라요? 이게 오르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내려야 돼요. 내렸다가 올라야 돼요. 자, 이해되시면 1번. 자,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확실한 어떤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딱 맞고 오르거나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잘 갑니다. 자, 아시면 2번. 애매하게 가잖아요? 그럼 이거 진짜 애매하게 갑니다. 확실하게 가야 돼요. 확실하게. 지금 현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요. 포기하고요. 시장을 따르세요. 시장은요.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그리고요.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물론 이제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덧붙여 드리면 제가 작년부터 시장 하락할 거라고 대세 하락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 곁에 계신 분들은 주식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주식 다 팔았겠죠. 주식 다 팔고 주식은 촉수엄금입니다. 안 건드렸어요. 여러분들 투자라는 걸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시잖아요. 마음 편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편하세요?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뭘 좀 알고 하시라고요. 자, 아셨으면 3번.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 선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건데 거의 대부분이요. 뭐예요? 모르고 하시잖아요. 나 주식 정말 잘한다. 아세요? 있어요? 예? 거의 10명 중에 9.9명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냥 추천받아서. 그죠? 그랬다고 돈 날렸다고 징징거리실 거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자, 그래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현재 시장 상승은 신기루다. 이 잭슨홀 미팅 전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방송에서. 현재 시장 상승은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페드의 희망 고문 그리고 금리의 속도 조절 인하를 원하는 측의 상상이 빚어낸 학자품이라고 제가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혹평을. 방송에다 대놓고. 자, 이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파월 발언의 요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내 발언은 굉장히 짧을 것이고 8분밖에 안 왔고요. 내 포커스는 굉장히 좁을 것이다. 쟁점은 굉장히 좁을 것이다. 물가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메시지는 다이렉트, 직설적일 것이다. 자, 조금 느낌 오세요? 느낌 오시면 4번. 제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거를 보시니까 어때요? 느낌 좀 오죠? 싸하죠? 자, FOMC 미 연준 회의는 뭐예요? 포커스를 지금 당장의 포커스를 인플레이션율이 2%까지 돌아가는 거. 자, 코로나 때 2%, 잠깐만요. 올해 작년 초에 2%였거든요. 인플레이션율이 2%까지 돌아가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포커스가 뭐예요? 굉장히 내로우합니다. 쟁점 사항이요? 굉장히 좁죠.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갈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2% 가는 게 뭡니까? 지금 당정의 포커스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안 본다 이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5번. 자, 두 번째. 자, higher interest rate. 그러니까 그 높은 금리. 그러니까 뭐예요? 높은 금리는요. 금리 인상 계속한다는 겁니다. 높은 금리 그리고 저성장. 저성장은 이 뒤에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부드러운 노동시장의 환경. 뭡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노동시장의 부드러운 컨디션. 이게 뭐예요?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취재자님 빙고. 잘 이해하셨네요.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 실업률이 높음으로 인한 뭐예요? 저성장. 이거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와 저성장과 실업률의 상승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 이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금리는 더 높아질 것이며 미국의 GDP는 더 낮아질 것이며 미국의 실업률은 더 높아질 거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거야. 이해되시면 6번. 자, 제 설명도 간결하죠? 이것저것 들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사실은 뭐 여러분들 제가 그 비하하는 거 아니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일의 프로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업의 프로신 만큼 저도 이 분야에서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설명하는 것만 들어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만 들어도 이 사람 진짜 전공자인지 전문자인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자, 이해되시면 실버. 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저는 항상 주말 특강 지금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곳이 있어요. 조금 뭐 이름 있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 20만 원씩 받아요. 20만 원. 20만 원씩 받는데 저는 지금 공개 방송을 일단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이 공개 방송이 제 이 주말 특강이 20만 원어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값어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나가시고 톡방에다가 저를 욕하시면 되는 거고 2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톡방에다 저를 칭찬하시고 선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신 8번. 그죠?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20만 원을 받지 않고 그걸 받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것도 중요하죠. 세 번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루징 펄리시인데요. 느슨한 정책, 미숙한 느슨한 정책. 좀 영어니까 미숙한 정책은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리 인하입니다. 자, 아셨으면 9번. 이건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금리 인하예요. 미숙한 정책. 금리 인하를 빨리 하면 역사적으로 뭐예요? 안 좋다 이겁니다. 자, 제가 작두 탄 거. 제가 올해 정말 작두를 많이 탔는데
뭐 1년에 한두 번 타던 걸요. 올해는 막 10번, 20번 정도 탔거든요, 작두를. 그 소비자 물가지수 치솟는다. 9.1%. 소비자 물가지수 9.1%가 6월 달에 최고였잖아요. 저 이거 저기 다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할 때 저 혼자 이거 오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작두 탔고. 자, 경기 침체 동반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인정해야 된다. 금리 인하는 없다는 확실한 시그널 줘야 된다. 그래야 시장은 정상으로 간다. 시장이 정상으로 가는 건 뭡니까? 경기 침체를 동반하면서 밑으로 꽂는 게 정상이다. 이걸 제가 잭슨홀 미팅 이틀 전에 방송에서 때렸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자, 인정하시면 0번. 자, 못하겠다. 27,455번 누르세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뭔가를 정말 잘하고 뭔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장을 굉장히 클래식하게 보시면 다 보입니다. 매크로는요. 매크로 시장은요 굉장히 클래식하게 보시는 거예요. 27,455번. 자, 프라다님 강퇴. 저는 뒤끝은 없는데 네, 좋습니다. 예. 자, 잠시만요.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잠깐 좀 끝났다 갈게요. 한 번만.